이번 시간은 레드 프로그램 기본 명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는 지난번 소개했듯이 사다리 형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면 뭔지 모르는데 쭉 결선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무슨 사다리 형태의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구성해 놓고 나면 보이는 모양이 사다리 꼴이다 해서 사다리 모양이다 해서 레드로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PLC 프로그램 한 거는 메이커에서 따라서 좀 다른데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게 한 5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방식이 제일 기본적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레벨 랭귀지 형태로 우리 C 프로그램 베이직처럼 if then else 컨셉으로 쓰는 스테이트먼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도 있습니다. 펑션 블락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몇 가지 이런 거 있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은 대부분 이 레드 타입,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PLC든 공용으로 적용 가능한 랭귀지는 이 레드 타입이 공용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레드 타입의 프로그램만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릴리즈에서도 A 접점, B 접점을 사용을 하죠. A 접점이라는 것은 지난번 소개했듯이 아르바이트 접점. 어떤 거든 작동을 시키면 신호가 나오는 아르바이트 접점에 이니셜을 따서 A 접점.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생겨서 이놈을 가만히 있으면 작동 안 하고 작동을 시키면 이 도통하게 되는 그런 타입을 A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을 우리 레드에서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커패시터 타입으로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거를 A 접점이다 라고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 어느 PLC나 다 동일하게 이렇게 그림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B 접점, 마찬가지 브레이크 포인트 컨택이라서 다 알고 있는 거죠. 브레이크 컨택에 이니셜을 따서 B 접점이라고 표현을 했고, 평상시에 이렇게 도통을 하고 있다가 일을 시키면, 다시 말해서 누르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을 시키면 작동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평상시는 ON이었다가 작동하면 OFF가 되는 그런 타입을 B 접점이라고 표현했고, PLC에서는 이 A 접점에다가 사선을 하나 끈 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A 접점, B 접점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 릴레이 접점에서 C 접점도 있었죠. 체인지 오버 타입에. PLC에서는 C 타입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A와 B, 모든 접점은 A와 B 이 두 접점을 가지고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A 접점을 입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할 때, 레드라는 거 소개할 때,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회로가.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이놈을 모선이라고 표현하는데, 모선 플러스 척, 마이너스 척.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 흐름처럼 약속을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가 흘러가고, 또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이런 형태로, 이런 순서로 연산을 해 나갑니다.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위치에서든 처음에 시작할 때 요 표현을 요렇게 나타내고, 요거를 로드라고 표현합니다. 로드로 표현하고, 어느 메이커는 로드라고 그대로 풀어서 쓰는 데도 있고, 어떤 PLC는 스토어라는 명령어를 쓰기도 합니다. 저장하다 하는 스토어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쓰는데, 요거는 요 표시 모선에서 처음 접점 시작할 때 표현을 뭐로 하느냐, LD로 하냐, 로드로 하느냐, 스토어로 하냐, 이런 것들은 매뉴얼 보면 되죠. 그래서 요 표현하는 용어만 매뉴얼만 보고 확인해 놓으면 실제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실제
뒤에 시퀀스 도전되는 거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선에서 시작되는 첫 컨택, 첫 접점은 로드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 처음 시작하고 난 뒤에 이 로드에서 시작했던, 안 그러면 중간에 있는 접점이든 이 어느 접점에다가 또 하나 접점을 연결하면 요거는 뭐가 되죠? 직렬을 연결한 거죠. 직렬은 우리가 논리에서도 엔드 접점이죠. 그래서 엔드, 이 원래 있던 x0와 x0와 뭔가 x2를 엔드 연결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릴레이에서 직선으로 직렬로 배선한 것처럼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엔드 연산을 하는 겁니다. 얘와 이거를 엔드 연산해서 어떤 결과를 갖다 저장을 하고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표시는 엔드는 어쨌든 직렬로 그냥 연결을 하면, 그 다음 연결하면 바로 엔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OR는 그냥 병렬로 연결하면 되죠. 실제 릴레이 해율에서 배선을 할 때도 모선이 있으면, 그 모선은 우리 24V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개념입니다. 실제 24V 플러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하이에서 와서 이게 흘러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선은 이 하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접점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x0라는 애하고 x3을 병렬로 연결하면, 실제 배선할 때도 이렇게 배선을 할 때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죠.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 이미 병렬이 되었습니다. PLC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면 병렬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 수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레드 회로를 이렇게 그리면, 그 에디트에서 이렇게 그리면 병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구조는 툴은 어느 PLC 메이커나 다 제공을 해줍니다. 물론 사용법은 조금씩 달라서 PLC 모델을 메이커를 바꾸게 되면 이제 요 에디터 그러니까 우리 컴파일러를 바꾸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꿔서 쓰면, 그 다음에 시작할 때 낫으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엔드가 아니고 낫으로 시작할 때도 로드, 아까는 로드인데 로드에 인버스라는 걸 붙여서 인버스를 그냥 i로 줄여가지고 로드 i로 표현합니다. 또 어떤 건 로드 낫으로도 표현합니다. 뭐 이런 건 다 자꾸 알 필요는 없는데 여기 다양하다는 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로드 낫도 하면 처음 시작할 때 뭔지 모르는데 B 접점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또 엔드가 붙으면 뭐가 붙겠죠. 요리 하면 또 엔드가 되고, 뭐를 이렇게 붙이면 오가 되고. 그래서 우리 미쯔비시에서는, 멜색 PLC에서는 명령 뒤에 I를 붙이면 인버스라는 말로, 인버스로 반대다, 낫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를 하는데 B점을 엔드를 했습니다. B점을 엔드를 하면 마찬가지 엔드에 인버스를 붙여서, 원래는 직렬은 이거였는데 엔드였는데 그냥 엔드 I로 ANI로 표현을 하고 작동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원래 이렇게 된 이 명령어를 니모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니모닉이라고 표현하는 니모닉 언어입니다. 옆에 있는 이거는 레드, 좀 전에 이야기했죠. 레드 프로그램이고, 그 니모닉으로 짤 수도 있고 레드도 짤 수 있는데, 요즘은 니모닉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편만 하니까. 그리고 니모닉을 쓰면 일일이 풀어써야 되는데 레드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펑션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니모닉으로 한 10배 정도 프로그램 짜야 되는 것도 명령을 하나로 그냥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그래픽 쪽에서 이미 해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니모닉은 많이 쓰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ADI, ANI,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고. AND 인버스로 해놓으면, 직렬인데 B 접점을 직렬 연결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R도 마찬가지입니다. OR에 not가 되면, OR 인버스로 해서 ORI로 표현을 하고, 뭔가 있던 거에다가 OR을 하는데, 병렬을 붙이는데, B 접점 병렬을 붙였다. 그렇게 할 때는 ORI로 명령어를 써주면 되고, 또 이 명령은 아까 니모닉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실제 이거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의미만 좀 소개하는 거고, 이거로 프로그램 하지 않고, 니모닉으로 프로그램 하지 않고, 그래픽 랭귀지로 요거를 바로 그립니다. 그래서 각 툴마다 B 접점에 해당하는 거, A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컴파일러를 한번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A 접점 연결하는 거, 또 B 접점 연결하는 거, 이런 게 있다라는 소개 정도만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ND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펄스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디바이스가 있어서 여기 ON을 딱 시키면, 그래서 ON 딱 시키면 계속 오프 시켜서 ON이 되어 있죠. 언젠가 오프 시키고 싶을 때 오프 하면 이제 신호가 죽고 할 텐데, 이 로드 P라는 거는 펄스를 입력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드 P를 하면 처음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ON 되는 그 순간에 펄스 하나만 딱 뜨고 신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스캔 할 때 스캔 했었죠. IO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스캔하는 타임이 있고, 또 IO 타임이 있고, 또 스캔하고 하는데, 실제 IO는 굉장히 짧고, 이건 좀 길죠. 근데 어찌됐든, 이 로드 펄스를 해놓으면, 요 스캔하는 동안 한 번만 요 펄스를 딱 내보내고, 스캔 타임 외에는 신호가 없는 겁니다. 한 스캔 타임만 온하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호는 로드도 펄스 로드를 해놓으면 요 기호도 마찬가지 컴파일러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로 입력을 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AND를 하는데 AND도 한 스캔 동안 이 스캔 동안만 조건을 맞을 때 한 스캔 그것만 AND 연결해라 하면 AND 펄스가 있습니다. OR 펄스도 있고 동일한 거겠죠. AND 펄스나 OR 펄스나 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OR 연결하고 난 뒤에는 얘는 신호가 없는 거죠. 한 펄스만 딱 나오고는 그 다음에는 다 제로 없는 거로 됩니다. 그래서 one scan 이걸 이 스캔 펄스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스캔 펄스라는 이야기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한 스캔 동안만 온된다 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AND, 로드 인버스, 로드 펄스 요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ND 블럭입니다. AND 블럭인데 얘는 그림을 그릴 때는 얘 두 개 AND가 되어 있고 또 이 두 집 중에 AND죠. AND 한 그 연산 결과를 OR하는 겁니다. 실제 배선을 했더라도 릴레이 접전을 보고 실제 배선해도 이런 거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병렬로 오다가 두 개는 또 병렬이 되어 있고 이 병렬과는 또 직렬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하는 순서를 보면, 그래서 연산하는 순서를 보기 위해서 니모닉을 가끔 쓰는데, 니모닉 없어도 실제 작도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로를 레드에서 바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되는데, 한다면 이렇게 프로그램 짠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드 1, 아까 로드라고 했죠. 로드, 그 다음에 얘는 OR 2, OR 2. 그럼 이거 한 블록만 된 겁니다. 한 블록 돼 있고, 얘는 또 새로운 블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 넣을 때는 또 3 이 자체는 처음에서 오는 개념으로 해서 로드 3, OR 4 해서 두 번째 블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블록이 될 때는 여기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무정의가 있죠. 그래서 블록 연산 해놓고 엔드 블록 하면 이 블록과 블록 1과 이 블록 2가 엔드 연산되는 그런 구조로 B1하고 B2가 블록 2가 엔드 연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집니다. 실제 프로그램 할 때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고 엔드 블록 한다. 그래서 연산 고려한다는 그 개념만 좀 알아두고, 그래서 연산을 이거 하고 바로 이거 엔드 연산하고 그 다음에 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거 하고 이거 오하고 그 다음에 이거 엔드 연산하고 그 결과에 오라 하는 거로 볼 수 있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로드 1하고 그 다음에 오와 2하고 그 다음에 엔드 3하고 엔드 3하고 그 다음에 오와 4를 하면 이거하고 전형 결과가 다른 결과가 되죠. 얘는 이거와 이거가 오와 하는 개념이고, 지금 예로 하면 1번 2번 오화에서 나온 거를 3하고 엔드하고 이 나온 결과하고 전체를 오화라는 얘기예요. 4를 오화하라는 게 이쪽 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 밑에 거 완전히 회로 다르죠. 그래서 시퀀스를 분석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지금 이 두 개 회로는 완전히 다른 회로죠. 그래서 오화 다음에 엔드 오화 할 때 엔드하고 오화를 해버리면 회로는 이렇게 되어버리고 얘하고는 결과가 전혀 다른 그런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블록이 있을 때는 블록과 블록을 해놓고 그 블록 연산을 한다. 그렇게 차이를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화 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화 블록도 보면 지금 얘 1번하고 3번하고 엔드 해놓고 그 다음에 오와 2 엔드 3 하는 게 아니죠. 이걸 잘못 읽어서 로드 1 엔드 3하고 그 다음에 또 오와 2하고 엔드 4를 해버리면 전혀 다른 회로가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요 그림을 그려보면 처음에 1이 있고 여기에 엔드 3을 하고 그 다음에 오와 2를 하고 요 연산 결과에다가 오와 2를 하고 또 엔드 4가 됩니다. 전혀 다른 회로가 되죠. 그래서 블록을 제대로 이해를 안 해놓으면 요 블록 해놓고 그 다음 이 블록 해놓고 그 블록을 그냥 오화 블록 하면 앞에 블록 하나와 그 다음 블록을 오화 하는 개념으로 니모닉이 구성이 됩니다. 이해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니모닉을 구성을 할 때 어쨌든 시퀀스를 나중에 신호를 이 어느 거가 먼저 계산하고 어느 거 연산하고 이 연산 순서를 따질 때 이 블록을 잘 이해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잘못 연산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스캔을 해 나갈 때 이제 어느 게 차례대로 뭐 하고 이런 순서가 전기에서는 모든 점이 동시에 나가지만 이 레드는 프로그램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죠. 차례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순차로 나가는 거로 인해 가지고 요 잘못 일을 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연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샘플도 좀 이따가 한번 보여줄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블록 연산을 이렇게 한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 블록, 이 블록 명령하는 거 소개를 했고, 이런 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블록도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실습 자재가 없어서 다음 주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로드 x0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x2 와 x2가 문제 되겠죠. 그래서 이 블록과 이 블록을 먼저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로드 x1 그 다음에 오와 x3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록과 이 블록을 어떻게 한다? 엔드로 연산했죠. 그래서 엔드 블록으로 엮으면 되겠습니다. 엔드 블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엔드 블록 한 거 하고 놔두고 또 이거를 새로 오아 블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오아 블록 들어가면 안 되죠. 로드 x4 엔드 x5 그 다음에 오아 블록 하면 앞에 있던 이 블록하고 이 블록을 하고 병렬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웃 M0 하면 이까지 연산한 결과를 이 블록과 이 블록 연산하고 난 결과를 출력으로 내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어떻게 스캔해 나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 먼저 하고 얘 하고 해서 엔드 블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오아 블록을 하면 엔드 블록 하나 있고 오아 블록 하나 있고 해주면 이렇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캔하는 거 다 잘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모닉으로도 어떻게 구성한다 하는 것 갖다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 회로를 좀 복잡한 회로가 있더라도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어느 신호가 먼저 들어오고 어느 신호가 뒤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스캔을 제대로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낼 때 회로 이 레드 회로 좀 복잡한 경우는 이 접점이 어느 게 먼저 온되고 오프되고 이거를 따져야 될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순차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해석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아 처음에 요 블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락에서 엔드 블록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밑에 거 하고 난 뒤에 오아 블록 하면 전체가 구성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주로 요 앞에 입력 조건들이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맞추기 위한 명령어들 and 직렬이든 병렬이든 그 다음에 B접점 직렬이든 병렬이든 블락이 end든 블락이 오하든 요 입력 조건만 쭉 봤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내보낼 때는 이렇게 합니다. 앞에 여러 조건들이 다 있었죠. and, or 뭐 쭉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연산 결과를 내보내는 그 출력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느 필자나 동일한 거고. 그래서 앞에 연산 결과가 0이냐 1이냐 기본은 물론 데이터로 출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비트에다가 16비트 기본으로 해서 데이터 비트에다가 출력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0, 1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off 개념만. 그래서 앞에 이 연산한 결과가 0이냐 1이냐에 따라 가지고 1이면 이걸 셋에서 이걸 1로 저장을 하고 0이면 0으로 저장하라 하는 그런 명령으로 쓸 아웃이란 명령입니다. 이 출력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0과 1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 연산 결과에 따라서 0 또는 1로 하는 게 있고, 강제로 출력을 내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명령이 이 set이라는 명령입니다. set이라 하면 set을 앞에 연산 결과를 떠나서 어떤 이 조건만 맞으면 이 명령어가 작동을 하게 되고, 이 명령어가 작동하게 되면 무조건 하고 이 명령어가 지정한 디바이스, 메모리 접점이든, 주로 이제 메모리 접점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데, 지정 빗들을 또는 아까 입출력 중에 어떤 출력점, 임의의 출력점, 이런 출력점에 대한 결과를 1로 세팅할 거냐, 제로로 할 거냐, 여기 연산 결과를 무조건 1로 취급할 거냐, 연산 결과를 제로로 취급할 거냐 하는 것을 set라는 명령으로 해서 씁니다. set로 해놓으면 이 명령어는 어떤 이 출력이 한번 on 되면 1로 저장이 되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은 계속 살아있고, 이거를 내가 언젠가 오프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명령어가 리셋입니다. 그래서 어느 꺼야 되는 그 조건이 맞으면 이 명령이 실행되도록 하고, 그 실행됐을 때 이 썼던 디바이스, 비트든 이 비트 정보를 다시 제로로 세팅하는, 셋하면 1로 됐던 걸 제로로 다시 리셋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정 비트를 갖다가 오프시키는, 원래 1이 되어 있던 거를 오프시키는. 그래서 항상 셋하고 리셋은 정말 세트로 표로 짝으로 써야 됩니다. 세트만 있고 리셋이 없으면 그 프로그램 안 됩니다. 이건 한번 온 되고 나면 계속 온이니까 프로그램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세트 쓸 때는 세트와 리셋는 짝으로 해서 쓴다. 지금 소개하는 거는 이 PLC 레드 프로그램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요 뒤에 잠시 쉬었다가 타이머 카운트 관련된 것까지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 명령까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